설레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레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레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체육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도와 시군이 공유한 체육 정책의 주요 업무는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범도민 걷주 35만 명 가입 추진,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등입니다. 올해 도는 걷주 앱 고도화, 전문 관리 인력 확보 등 앱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가입자 수 35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독려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이 밖에 다양한 협력 활동에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체육 정책의 가장 큰 동반자로서 올해 충남 체육 발전에 시군 체육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올해도 체육하기 좋은 충남을 위해 함께 달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충남도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청풀 앱을 개발했습니다. 청풀은 청소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 청소년 봉사 등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앱은 2020년 열린 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된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동아리 BCC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은 앱을 통해 도내 청소년 친화시설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의 의견 제시 및 참여 기회, 자기주도적 비대면 봉사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연아 센터장은 청풀 앱이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대면 놀이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024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완충 저류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갑천 수질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대덕구 대화동 일원 2296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입합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화재와 폭발 사고 등으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 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완충 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출되는 유해 물질을 완충 저류지로 처리하게 돼 갑천 및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수산시장이 특화 매장 등을 갖춘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 총 4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쇼핑 환경 개선, 시장 정체성 강화, 공동체 상권의 활력, 시장 활력 제고, 자다익선 캠페인 등 시장 활성화 사업에 돌입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 안면도 수산시장을 안면도 여행 관광 코스로 만들고 지역 자원과 시장의 특성을 연계해 특화 상품 및 체험 요소 제공이 가능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명 디자인 환경을 구축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의 정체성을 반영한 고객 쉼터 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포토존 및 외벽 벽화 조성을 통해 이미지 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상인 요리 교실, 독자 포장재 제작 등을 추진해 타 시장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안면도 수산시장을 조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중앙초 정문 일대에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예고되면서 주변 상인들이 코로나 전국의 반토막난 매출이 또다시 줄어들까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학교 측과 서천군을 차례로 만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더 확인했을 뿐이라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선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줄어든 학생 수만큼 학교도 통폐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일한 기자입니다. 서천군이 오는 3월 2일부터 장항중앙초등학교 정문 일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정문 주변에는 왕복 4차선 도로와 함께 버스 정류장을 비롯해 전기 조명 판매장, 학원, 식당, 한 의원, 미용실 등 주민들이 애용하는 상권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상권 주변에 전용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점포 바로 앞에 주정차를 하며 이용해 왔습니다. 상인들은 앞으로 스쿨존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손님들이 이미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단속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동의하지만 그에 따른 대안도 없이 무작정 단속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또한 서천군에서 최소 40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주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게 뭐냐면 자 여기가 60%의 상가 문 열려 있는 것까지 영업 않는 것 포함해서 열려 있는 것만 해서 한 60% 정도밖에 상가가 운영이 안 되는데 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딱 주정차 단속했어요. 가뜩이나 여기가 유령 도시가 됐어요. 폐가 건물도 되고 막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이 건물에 영업을 올 것이고 입점을 할 것이고. 이에 상인회에서는 학교 측과 대화의 자리를 가지고 지난 14일에는 노방래 군수와의 면담을 가지는 등 대안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재 서천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상가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해 약 20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등교가 시작되는 시각에는 5분간 주정차가 가능하고 그 이후 저녁 6시 30분까지 20분간의 주정차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저녁 6시 30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단속이 유예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 지금 어렵고 하니까 물론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즉시 단속이지만 이제 다른 지자체 것도 보고 저희도 그러면 상인들한테 최대한 이제 서로가 피해 안 가면서도 좀 단속할 거 아이들한테도 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학교 측도 상황이 난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인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것에 당연히 동의하지만 학교의 등하교가 주로 후문에서 이루어지니 정문을 폐쇄하거나 후문을 정문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정문에서도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폐쇄하거나 후문으로 변경해도 스쿨존 지정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할 때는 주로 다 정문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학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문을 폐쇄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정문이 폐쇄가 안 되면 스쿨존 관련해서는 거기서 스쿨존을 뭐 축소하거나 해제하거나 그것까지도 그거는 규정에 이제 안 맞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편 일각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학교를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년당 한두 반 학급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거리가 가까운 학교끼리는 통폐합하고 남는 부지를 군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년이 넘는 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가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천군과 학교 그리고 상인회 측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점 도출로 인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에서 조남호 현 이사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서해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얻게 된 4년의 임기 동안 충남에서 제일 가는 신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일한 기자입니다. 서천신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문예전당 대강당과 장항지점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과 부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현 이사장과 이상법 현 대표감사의 입하전으로 두 후보 모두 현직이었던 만큼 조합원들의 많은 이목이 쏠린 선거였습니다. 이에 총 조합원 수 12,000명, 유효 선거권 조합원 수 8,84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조남호 이사장이 투표에 참여한 2,780명 중 1,754표를 획득하며 3선에 성공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서해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충남에서 제일 가는 신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3선에 당선을 이렇게 시켜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남은 4년 임기, 지난 8년보다 더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충남에서 제일 가는 신협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이사장은 상대 후보였던 이상법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상대편 후보의 실현 가능한 공약을 조합원들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편 이상법 후보 열심히 해주셨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 후보가 이상법 후보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부이사장의 구재장, 이사의 김내연, 김옥일, 박종순, 오경석, 임형선, 황동희, 감사의 김성수, 이준규, 황정미 등이 선출됐습니다. 두 후보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공정한 결과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더 날아오를 4년 뒤의 서천 신협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산업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해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충남 서천군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서천군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에 효과를 보여 올해도 서천군에 있는 79개 산업농공단지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등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천군도 사업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 내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20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의 약 92%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9,985만 원이며 올 한 해 동안 진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입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엔 복무기간만큼 지원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서천군에 있는 산업농공단지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9개, 장항원수농공단지에 24개, 종천농공단지에 32개, 종천 2농공단지에 7개, 그리고 김가공특화단지에 7개로 총 79개 기업입니다.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서천군은 시행 결과 지방산업단지의 고용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인력 유출로 성장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정책적 가치가 높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매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택시, 주유 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 근로자 개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개인이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 교통비 지원을 접수하면 공단이 지원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근로자는 교통비로 사용할 청년 동행카드까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고병원성 AI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가축질병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역학농장 긴급 방역 조치, 가금농장 출하 전 AI 정밀 검사 실시, 가금농장 전달관을 통한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8일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도계 지역인 금강 하구뚝에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해 축산 차량에 대한 이동 통제와 소독으로 AI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노박내 서천군수는 가축 전염병이 심각 단계인 만큼 관내 유입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각 농장주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방역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서천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 서천군 균형발전 사업 및 현청사 공동화 대응 통합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노박내 서천군수 주재로 부서별 균형발전 사업 및 현청사 공동화 대응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군은 총 1,896억 원 규모의 37개 균형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전 부서 차원의 협력으로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은 신청사 건립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현청사 주변 공동화 대응을 위해 현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군청로 특화거리 조성, 주변 마을 생활여건 개선의 총 4대 전략에 따라 총 51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인 군청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포함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체감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3개월간 진행된 족구 챔피언스 리그가 지난 13일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족구 종목 사상 처음으로 리그 형식으로 열리며 주목을 받았던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13일까지 서천군 한산무시 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강부 8개 팀, 일반부 42개 팀 등 전국 50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선보였으며 최강부에선 경기도 남양주시 팀인 남양주련팀이, 일반부에선 순천 OK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3개월간 50개 팀 선수 및 관계자 3,500명이 서천군을 방문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약 6억 원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과 서천군 MG 새마을금고가 지난 10일 서천군 5만 인구 활력을 위한 출생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서 출생한 아이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통장 개설 시 새마을금고에서 출생 축하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군에선 홍보와 신청 안내 등을 협조합니다. 출생 축하금은 서천군 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 MG 새마을금고 재단에서 10만 원으로 총 20만 원을 지원하며 재단 예산 소진 시엔 10만 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출생 신고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새마을금고 장항본점 또는 서천점으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소를 방문해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확인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관계인 소방 안전교육 등입니다. 최경수 소방서장은 개표 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 예방 감시 체제를 강화해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처리 도래함에 따라 농업 미생물의 적극적인 농업 현장 활용 지도에 나섰습니다. 농업 미생물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집종을 조합, 배양한 것입니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농업 미생물이 농축산에 적절히 사용되면 지력 증진, 화학 비료의 대체 효과, 축산의 악취 제거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센터는 매주 수요일 농기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역 내 농업인에게 무료로 호당 40리터까지 공급하며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식수 전용통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서천군 서면이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빵을 후원한 빵 굽는 세상의 서동숙 대표를 서면의 릴레이 후원 사업인 2022 함께 피워요 나눔의 꽃 8번째 주인공으로 선정했습니다. 서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아동 간식 지원 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층 5가구의 아이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빵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